식사하시고 어제 밤에 진짜 미친놈처럼 갑자기 뛰었는데 애기를 보다가 애기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애가 애기를 안고 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체중이 올라가 버려요. 앉은 상태로 올라갔죠. 110kg가 돼 있는 거예요. 110.3kg가 돼 있는 거예요. 뭐지? 우리 애기가 벌써 한 10kg가 됐나? 애기 달래요. 줬어요. 105kg가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제 뭐해 나가 이러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래서 뭐해 나가 1시간 안에 돌아와 그러는 거예요. 한강 찍고 돌아오라고 무슨 교관처럼. 그래서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9.46kg를 뛰었습니다. 9.46kg를 기록이 남는구나. 밤 10시부터 밤 10시 30분부터 11시 한 반 정도까지 뛰었어요. 11시 반 정도까지 뛰었는데 집에서 한강까지 제가 한 6 정도로 뛰면은 한 30분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네. 한 5km 조금 넘는데 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찍고 인증사진 찍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와, 그 느낌 아세요? 그 갈 때까지는 괜찮아. 막 욕하면서 막 갔어요. 근데 한강 딱 찍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는데 여전히 32도였고 이미 지금 거의 뭐 평냉 한 그릇 정도 나왔고, 예? 땀이 평냉 한 그릇 이상 나왔고 막 집에 돌아가려는데 막 그때부터 갑자기 막 멘탈이 막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면서 안 되겠다. 이거 나 택시 타야겠다. 네. 택시 타야겠다. 와이프가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오빠 한강 갔다가 어디 가서 팥빙수 먹고 돌아오지 말고 택시 타고 돌아오지 말라고. 가는 구간 인증샷을 찍으라고. 또 그 말이 생각나서 집에 열심히 뛰어서 갔다 왔어요. 어떻게 뛰었냐? 집 갈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리즈 시절 사진을 보면서 뛰었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내가 원래 이랬었지. 이러면서. 이건 GPT 아니에요. GPT 이 정도로 안 만들어줍니다. 제가 원래 체지방률이 9%였거든요. 이 몇 살 뛰었어? 22살 때요. 22살. 절대 보면 안 그런 사람 네? 어디 있어요. 군발일 때 안 그런 사람 어딨어? 아유 진짜로. 아유. 제가 원래 그때 마라톤이 취미였어가지고 마라톤을 40km를 다 뛰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집 가면서 32도였고 집에 도착하니까 11시 38분이었는데 막 내가 배 앞에다가 통신기에 완전 문장 메고 지금 뛰고 있구나. 막 이 생각하면서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마포구청까지만 가서 택시 탈까? 근데 오히려 어제 제가 제 군복을 입고 나갔는데 전투복을 입고 뛰었는데 긴팔 여기 팔 소매 있잖아요. 거기 오히려 더 장갔어요. 네. 약해지지 말자 이러고. 네. 그러고 집에 와서 진짜 제일 찬물 틀어놓고 샤워를 한 20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찬물 받아놓고 도착하기 한 5분 전에 와이프한테 빨리 찬물 받아놓고 냉장고에서 얼음 다 꺼내서 거기 집어넣으라고 욕조에다가 아이스버킷 챌린지 할 거니까. 네. 그러고 어제 한 2시쯤 잤거든요. 이렇게 뛰고 나니까 제가 오늘 6시에 일어났는데 4시간을 자도요 너무 맑은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맑은 거예요 진짜. 네. 뛰고 오니까 와이프가 애기는 내가 볼게 딱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맨날 뛰어야겠어요. 자, 뭔가 우리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관리도 돼야 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일은 영업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우리 시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간 우리가 관리하는데 내 스스로의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정말 한없이 밑도 끝도 없이 무너지는 게 영업하시는 분들.
저도 그래서 항상 처음에 코드 나고 영업할 때 매일 몇 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매일 하루에 3명은 만나야 되고 3명을 만나기 위해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카톡 보내는 시간, 전화 돌리는 시간 이거를 딱 정해놓고 루틴작으로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과연 나한테는 그런 잡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내 자신과 한번 싸우는 제 도전의 시간을 물론 저보다 많이 해보셨겠지만 예, 매일매일 한 가지 뭔가를 걸고 내 자신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제 뛸 때 저도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약간 좀 뭘 걸고 뛰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중간에 나고 안 하고 완주를 제 시간 1시간 안에 하면은 우리 센터는 하반기도 다 잘 된다. 이 생각을 딱 갖고 뛰었어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 나고 하면 비전 플러스 망한다. 삼성은 계속 잘 될 건데 비전 플러스가 망한다. 막 이런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뛰었던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에 집에 와서 한마디 했죠. 내가 이겼다 오늘. 이러고 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게 한 가지씩 있으실 거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한 번쯤은 해보세요. 자기에 충만해지고 자존감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어제 여러분 라이브 정보 미팅 못 들으셨죠? 그쵸? 네, 못 들으셔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사망률 1위 폐암도 이제는 뭐 한다고요? 살 수 있다. 생존합니다. 이거 KBS 생로병사의 비밀 2026년 폐암 보고서 편입니다. 정보 미팅 들으시고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제가 해드린 정보 미팅은 요약해드리는 정도다. 어떻게 우리가 영업할 때 화법을 어떻게 써먹을지 이 정도 알려드리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폐암은 여전히 암 사망률 1위예요. 1위. 2023년 암으로 숨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암으로 숨진 사람 몇 명이에요? 앞에 숫자 있는데 60만 명이요? 자, 2024년 암으로 숨진 사람은 88,933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폐암으로 숨진 분들이 몇 명이냐면 19,401명이에요. 2만 명 가까이가 1년에 2만 명 가까이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계세요.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계세요. 전체 암 사망 중에 21.8%를 차지합니다. 암의 종류가 그렇게나 많은데 100가지 가까운 암 종류가 있거든요. 세세하게 다 들어가면 100가지까지는 아니고 한 90개, 80개 정도 있어요. 진단 코드 상으로는. 근데 77.3, 77.1 막 이런 거 다 합치면 100개는 넘어요. 자, 그 중에 22.8%가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확률에 걸려요. 자, 60대 이상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폐암이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3기, 4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폐암은 왜 발견되면 3, 4기인 경우가 많을까요? 폐암 조기 발견됐다는 사람 많지 않아요. 통증이야. 네, 통증세포가 폐에는 없습니다. 간담체 폐가 왜 무섭냐면요. 간담체 폐에는 사람의 통증세포가 없어요. 통증을 뇌로 전달하는 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썩어가든 아프고 있든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간담체 초음파를 보는 이유가 그거죠. 근데 생존율이 가장 많이 오른 암도 바로 폐암이에요. 자, 보실게요. 생존율이 5년 상대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폐암 걸린 사람이 5년 이상 사는 경우만 집계를 해요. 추적 관찰을 한다는 소리죠. 질병관리청에서. 자, 폐암이 생존율이 16.6%였어요. 걸리시면은 10명 중에 9분은 어떻게 돼요? 5년 안에 돌아가셨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은 42.5%, 5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암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올해
원래 위암은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졌고 조기 발견이 되니까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고 폐암이랑 간암은 각각 2배 이상씩 올라갔어요. 생존율. 간암도 통증세포가 없어서 발견되면 거의 다 말기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갑자기 몸무게가 막 팍팍 빠진다. 그럼 꼭 바로 병원 가세요. 꼭 바로 병원 가세요. 자, 폐암 생존율 상승폭이 25.9%입니다. 20년 전 대비해서 2.6%가 올라갔어요. 이 확률 올라가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생존율 올라가는데 10년이 채 안 걸린 거예요. 이만큼 올라가는데. 왜냐? 기술은 점점 가속화되어서 좋아집니다. 뭐 때문이냐면 표적도 아니고 면역항암제 때문입니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가 숨지 못하게 찾아냅니다. 암세포에 PD-1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면역세포와 만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요 흰색깔이 PD-1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자, PD-1 다시 L인데, 자,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갔어요. 자, 면역세포를 어떻게 넣냐면요, 우리 몸에서 피를 빼요. 그 면역세포 몇 개를 우리 빼놓은 피에다가 주입을 해요.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해서 다량의 피를요 다시 우리 몸에 수혈을 합니다. 자신의 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들어간 피예요? 면역세포가 들어간 피예요. 자, 근데 몸에 들어갔으면 충분할까요? 몸에서 배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얘네들이 들어가자마자 암세포를 소량일 때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암세포한테 공격당해서 죽어요. 근데 그게 초창기 면역항암제였거든요. 근데 요 단백질이 요 암세포를 만났을 때 암세포가 얘가 면역세포구나라는 걸 못 알아보게 만드는 물질을 찾았어요. 그래서 카티 이후에 생긴 2세대 면역항암제입니다. 신기하죠? 요즘 기술이 그렇게나 소름돋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몸에 다시 들어간 면역항암제가 개수를, 군대를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암세포가 공격을 안 하니까. 그 얘네가 적정 수준이 암세포보다 많아지는 순간 암세포를 어떻게 하겠어요? 속된 말로 다구리를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암세포를 잡아내는 그런 면역항암제 때문에 폐암이 그렇게나 생존율이 높아진 겁니다. 이제는 면역항암을 수술 전에 한답니다. 지금은 수술 전에 면역항암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히 여러분 암수술은 발견되면 바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떼내려고 하죠. 암은 그냥 떼내면 그만이라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암의 크기랑 종류에 따라서요, 바로 뗄 수 있는 게 있고 바로 뗄 수 없는 게 있어요. 단순히 크기만 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암세포에 뭐가 있냐면요, 공격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포의 공격도가 레벨 1부터 5까지 있어요. 그래서 레벨 4 이상의 공격도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 보면은 수술을 못해요. 왜냐? 잔류암이 남았을 때 걔가 더 커지거든요. 또 수술 하나만 하거든요. 근데 2차 수술은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암이 다시 커지거든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랑 표적항암제랑 방사선 이 세 가지를 써가지고 암세포랑 암세포 크기도 줄이고 그 공격도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보통 시행을 합니다. 자, 3기가 1기가 되는 기적. 면역항암 전에는 자 6.3cm였어요. 면역항암 하고 나서는 4.3cm로 확 줄어듭니다. 수술한 것도 아니고 암세포 자체가 그냥 사멸을 한 거예요. 계속 만나서 공격당해가지고. 그래서 면역치료와 수술을 병행하면 최종 병기가 3기에서 1기로 확 줄어든다. 현재의 치료법 2026년이에요. 2026년. 자, 예전에 폐암 5년 생존율이 왜 낮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발견이 어차피 3, 4기에 되잖아요, 그렇죠?
폐라는 장기는요, 한번 그 폐라는 장기는 칼로 그어버리면은 꼬매면은 꼬매질까요? 안 꼬매져요. 안 꼬매져요. 폐는요, 절제 말고는 답이 없는 장기입니다. 절제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폐암도 폐 겉에 껍질 부분에만 암이 생겼냐, 아니면 내 피까지 들어왔냐, 그거에 따라 절제를 하고 말고 그리고 수술 방법도 정말로 가장 각색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폐는 그냥 잘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 한쪽으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사람이 5년 이상 못 살아요. 그런 거. 근데 이제는 약물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끝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무서운 소세포 폐암의 해결책이 생겼다. 네. 자, 확장기 소세포 폐암 이중항체 탈라타맙으로 치료를 전환한다고 얘기하면, 자, 소세포암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격도가 있다고요. 그 공격 폐암 세포 중에서도 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세포 폐암 세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도 레벨 5짜리예요. 그 친구가 말 그대로 소세포예요. 엄청 작아요. 작은 애가 막 외리주로 돌아다니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소세포 폐암은 암 증식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래서 따라서 1, 2기든 병기 구분 대신 제한기와 확장기를 구분합니다. 공격도가 높은 애니까 얘가 신나게 세포들 패고 있냐, 아니면 그냥 좀 쉬고 있냐, 요것만 보고 있는 암이라는, 기수가 없어요. 얘는 공격도가, 여러분들은 암 하면 1기, 2기, 3기, 4기만 보시는데 진짜 암 치료하는 환자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암세포가 공격도가 몇이냐. 1기여도 공격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4기 되는데 2달, 1달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보시면. 자, 탈라타맙은 면역세포와 암세포 사이의 자석이에요. 자석. DLL3라는 구백질은 소세포암의 96%에게 발현을 하는데, 탈라타맙은 자석처럼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거리를 좁혀서 1대1 매칭시켜서 이제 파괴를 하는 거예요. 예. 1대1로 이제 매칭, 커플 매칭 시켜주는 거예요. 예. 커플 매칭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세포암 치료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폐암 생존율을 올리는 1등 공신입니다. 폐암이 3기에 발견돼도요, 공격도가 레벨 1, 2 이래버리면 그냥 항암 치료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공격도가 1기여도 5다? 그러면은 4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그게 더 쫄리는 건지. 자, 그래서 병용요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 포기, 수술 성공, 그리고 내성의 벽, 흔적만 남기고요. 그리고 전이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암 하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암 걸렸어. 치료해야 되고 돈 걱정해야 돼요. 근데 또 뭘 걱정해야 돼요? 더 무서운 게 전이죠, 전이. 그 다음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재발입니다, 재발. 네. 전이랑 재발을 걱정해요. 통증에 걷지 못하는 환자, 내성을 늦추는 병용요법으로 통증 없이 다시 걷겠습니다. 골반뼈, 성질까지 변하나, 내성이 생겨 암세포 성질까지 바뀐 막다른 상황, 최신 시약으로 흔적만 남았다. 자, 우리가 그동안 시중에 풀렸던 표적 항암제 3세대, 4세대 이런 항암제들 시중에 많이 풀려서 올해는 1년, 2년 정도 썼어요. 그러면 3년차, 4년차 치료받으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표적 항암 치료제에 맞춰서 암세포가 뭘 해요? 진화를 합니다. 암세포가 이제 그 표적 항암제가 칼 들고 암세포를 찔렀다면 걔네가 이제 방패랑 칼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뭘 넣어줘야 돼요? 총 들고 있는 세포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총 들고 있는 세포가 지금 요 소세포 폐암을 잡는 애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항암제는 진화할 거예요.
근데 뭐도 같이 진화할까요? 암세포도 같이 치. 약값이요, 약값. 예. 약값도 엄청나게 진화를 할 거예요. 약값도. 자, 과거에 진단비 우리 이별 준비하시고 목돈으로 그동안 대출로 허덕이셨던 거 갚고 자녀들한테 남겨주려고 뭐 하시고 주로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업이 잘 됐던 회사가 어디들이에요? 생명보험사예요, 사실. 생명보험사. 나라는 사람의 생존에 대한 것보다 내 가족을 생각하는 상황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대가족 찾기도 힘들어요. 핵가족도 찾기도 힘들고요. 그냥 이제는 다 소가족이에요. 1인 가족. 더 많아져. 자, 현재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어쨌든 아파서 실려가잖아요. 그렇죠? 병원 실려가는 거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실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냅뒀으면 죽는 건데 실려갔어. 근데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살려놔요. 살려놓습니다. 살려놓으면 이제 뭐가 날라와요?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네.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자, 진단, 긴 치료의 시작, 필요한 돈, 매달라는 치료비, 보장의 목표, 살아있는 돈. 제가 작년까지 이제 특화사업단에서 지점장을 했는데 그때 도입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동생 한 명을 도입을 했었는데 저희 앉아 계신 두 분은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코드 내시고 3차월인가 4차월쯤에 본인 어머니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 어머니 유병자셨는데 세로고침이라는 상품에 암 특정 치료비랑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집어넣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4개월 있다가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2024년도거든요.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1년 감액 있잖아요. 그렇죠? 1년 감액 있어서 1년 감액이 있다 보니까 치료비 만약에 구간을 넘기셔도 50%씩밖에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도 암 진단비도 있고 뭐 수술비도 있고 입원 일당 있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료 어느 정도 받으시고 제가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집에 오셨다 그래서 갔어요. 퇴근길에 음식이랑 이것저것 사서 갔습니다. 과일이랑 사서 가서 어머니 손 잡고 아유 괜찮으세요? 얼른 쾌차하셔야죠. 그래서 아유 그래도 우리 원래 아시던 분이라서 아유 그래도 우리 사훈이 덕분에 사훈이가 우리 진우한테 이거 알려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치료도 받고 뭐하고 보험금도 많이 타고 이러셨어요. 암 진단비도 나갔으니까 술잔이 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아유 어머니 그 진단비 받으신 걸로 뭐 하셨어요? 여쭤봤어요. 뭐 했다고 했을까요? 네? 네, 세금 내셨대요. 네, 그분이 자영업자셨는데 밀린 종합소득세랑 부가세 내셨대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챙기지 못한 세금을 내셨다고 합니다. 치료비에는 안 쓰신 거예요. 치료비는 그 치료비 50% 나온 걸로만 쓰시고 암 진단비는 전부 다 그냥 생활비에 쓰고 세금 쓰고 네, 집에 필요한 데 쓰신 거예요. 우리 진단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아요. 암 진단만 받아도 나오니까. 자, 여기는 대부분 신인분들이신데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시니까 분명 주변에 암 걸리신 분들에 대한 케이스가 저보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러시면 그 중에 10중 8구는 다 암 진단비 1,000만 원이라도 받으시거든요. 그 이상이라도. 다 받으셔요. 한번 여쭤보세요. 암 진단비 받으셨을 때 그걸 뭐 하시나요? 저 주변에 직접 지인이 안 걸린 사람이 6분 계세요. 그 중에 제가 물어봤을 때 6명 중에 암 진단비 받아서 치료비를 쓰신 분 몇 명이실 것 같습니까? 케이스가 작긴 하지만 전원 다 치료비로 안 썼어요. 네, 전원 다 치료비로 안 썼어요. 네,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친구 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말에 돌아가셨어요. 2차년 치료 2차년 치료 때부터는 여러분 수술하지 않아요. 수술은 1차년에 했고 2차년 치료 때부터는 주로 뭐가 이제 시행이 되냐, 무한 약물 치료가 시작해요. 무한 약물 치료 선택하라고 합니다. 급여 항암제 쓰실래요? 비급여 항암제 쓰실래요? 선택지는 딱 2개밖에 없어. 근데 급여 항암제도 그 사람 몸에 맞아야 쓸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비급여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3주에 800 3주에 800 그거 약물 1개만 썼을 때 제 와이프가 이번 주 월요일날 복직했거든요. 안병동 PA예요. 전담 간호사인데 뭐부터 지금 공부하고 있냐면 비급여 항암제 가격이랑 이름 외우고 있어요. 왜? 교수들이 그걸로 평가받아요. 비싼 항암제를 썼냐 안 썼냐, 급여 수술을 했냐 비급여 수술 다빈치 썼냐, 이걸로 평가받습니다. 교수님 모르셨죠? 대학병원에 가 계신 교수님들 정규직 아니에요. 다 계약직이세요. 정규직이 아닙니다. 다 계약직이에요. 그럼 계약 연장이 되고 좋은 조건의 계약이 연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적을 높여야 돼요. 그 실적은 뭐예요? 결국 매출입니다. 숙사를 많이 받네. 네. 그래야 유일하게 그거 안 받는 병원이 있어요. 어디예요? 국립병원이에요. 네. 유일하게 서울대병원, 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이런 국립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들만 정규직입니다. 나머지 교수님들은 다 계약직이시고요. 그 계약이 좋은 조건, 좋은 연봉, 좋은 처우에 재계약이 되시려면 1년 혹은 2년 동안 비급여 관련된 매출이 높아야 돼요. 현재 평가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자, 이미 의료 민영화는 이런 측면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복적으로 뭉태기 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치료비로 다 갈아타셔야 돼요. 지금 갈아타셔야 돼요. 전 회사들이 무해지 상품 경쟁하고 있을 때 그래야 가격이 싼 거니까. 그래야 가격이 싼 거니까. 그런 의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과거에 너 암이래 그러면 막 뜬뜬뜨뜨뜬 하면서 이제 막 자기 인생 막 정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막 누구는 뭐 주고 누구는 뭐 주고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해요. 근데 요즘 드라마 있잖아요. 안 걸렸다 하면요 뭐라는지 아세요? 괜찮아 이래요. 괜찮아 그래요.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한번 보세요. 조정석이 예, 자기 지인 안 걸렸는데 괜찮아? 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 가면요 이래요. 환자들이 옛날에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아야 수 있을까요?를 물어본다면 날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얼마가 필요해야 돼요? 얼마가 있어야 제가 치료가 될까요? 이걸 물어보네요. 자, 저기 보면 뭐 항암제가 1년에 한 8천만 원 듭니다. 이건 솔직히 이제 본사 내근이 쓴 거고요. 그 와이프가 휴가 가기 전에도 저한테 중간중간에 어떤 전화를 많이 했냐면 아침 제가 정보미팅 끝나고 한 11시쯤 되면요 어떤 전화가 오냐면 교수님들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합니다. 대학병원은 예를 들어 폐암이다. 근데 이 폐암이 뭐 이제 여성 생식기로 뭐 이제 뭐 전이가 됐다. 그러면은 암 의사랑 산부인과 의사랑 내과 의사 셋이서 컨퍼런스 콜이라는 거래요. 이 환자 케이스 딱 띄워놓고 의사들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치료할까요? 누가 할까요? 이런 걸 정하거든요. 아, 수술은 다빈치로 해야 되고 항암약물은 뭐 3개 섞어서 써야 되고 뭐 이런 걸 정합니다. 수술 스케줄 짜요. 거기서 한 명이 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대학병원 수술 날짜 잡는 게.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 많으니까 오래 걸린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이때 그 초기에 레지던트들 대신으로 들어간 간호사잖아요. 의사 역할하는 간호사다 보니까 뭘 정하냐면 이 사람이 다빈치 로봇을 할지 메스로 수술할지를 정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 사람 항암 장부를 어떤 걸 처방을 내릴지 정합니다. 이 두 가지를 주 메인 잡으로 하는데 오빠 왜? 나 바빠. 용건만 얘기해. 알겠어? 이 사람 메리츠에 13년도 몇 월에 가입한 시son 갖고 계시는데 우리 다빈치 로봇 하면 수술 시키면 이 사람 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와이프가 보장 분석을 돌려요. 그래서 야 너 그거 그 사람이 그거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본 것도 아니고 봄에 펴가지고 보여달라 했대. 저한테 교육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봄에 펴가지고 보여주세요 이런 거. 왜? 이제 그거 보험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 사람 다빈치를 시킬지 급여 수술 시킬지 정하니까. 요즘 병원이 이래요. 요즘 대학병원이 다 이렇습니다. 진짜 이렇습니다. 그래서 통합치료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떤 통합치료비가 필요해요? 비급여. 급여는 아직까지 걱정 없어. 근데 나중에 가도 걱정은 생기긴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급여는 괜찮아. 근데 비급여는 영원히 걱정해야 돼요. 영원히. 어떤 게 생겨서 그럴까요, 여러분? 비급여를 더 걱정해야 되는 이유. 우리나라가 뭘 만들었어요? 관리급여라는 걸 만들었어요. 관리급여를 만들었어요. 관리급여에 여러분, 관리급여에 최충격파, 도수치료 이런 건 없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쵸? 그거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쓰니까 전 국민적인 치료니까 보낸 건데 거기에 나라가 홍보 안 하는 게 있어요. 항암제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관리급여 안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키트루다예요. 신포괄수가제가 2021년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때를 시작으로 항암제들이 1년에 수십 개씩 계속 신약들이 거기 관리급여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관리급여로 들어가면 첫 번째 무슨 특징이 생기냐면 영수증에 뭐라고 찍히냐면요. 급여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급여와 맨 오른쪽에 완전 본인 부담금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가 관리급여거든요. 그거는 급여도 아니고요. 비급여도 아닌 거예요. 실손해서 보상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실손해서 보상이 안 돼요. 보상이 안 돼요. 실손 믿고 그래서 절대로 까불면 안 돼요, 고객님. 말씀드려요. 실손해서 보상이 안 돼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통치 설계하실 때 비통치 제목의 옆에 비급여 또는 뭐라고 옆에 나와 있어요? 전액 본인 부담금 나와 있죠? 우리 비통치 좋은 이유가 비급여 해줘서가 좋은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전액 본인 부담 그거 해줘서 좋은 거예요, 사실. 그거 싸게 해주잖아. 싼 보험료를 그거 막아주잖아. 저 그래서 비통치 나오자마자 이거 정팅자료 준비하면서 가입했어요. 정팅자료 준비하면서 가입했어요. 네. 바로 가입했습니다. 왜냐? 아, 이거는 진짜 꼭 갖고 있어요. 저도 아마 암특치도 5년짜리를 갖고 있고, 근데 뭐 그리고 이제 옛날 거 뭐 보장 어카운트 2부자 갖고 있고, 거의 안쪽으로는 저도 이지가 많아가지고 댄스를 갖고 있는데, 요 본인 자기 부담 100%를 해주는 거 이거 엄청 커요. 이것 때문에 현재 비통치를 여러분들이 가입시켜야 됩니다. 암진단 계약 비교했을 때 진짜 가성비, 보장 범위, 보장 그 크기 게임이 안 됩니다. 자, 희귀암 항암제 건강보험 급여율이 57.2%예요. 급여 등재까지 평균적으로 21.8개월 걸립니다.
환자는 기다리거나 비급여를 먼저 써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유방암 환자입니다. 자, 아까 21년도에 심포갈 수가제라는 게 생겼다 했어요. 그때 대표적인 약물 히트루다가 제가 말씀드린 관리급여로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안 해주고 자기들이 실손에서도 못한 거고. 근데 기존에 21년도 전부터 유방암 환우들이 히트루다로 치료를 받고 있었잖아. 그쵸? 치료를 받고 있어요. 옵티보도 들어갔는데 저게 히트루다 치료받고 있던 환우들이 이제 국회 가서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언제 소급 적용이 됐냐? 22년도에 그래 현 시간 개정을 할 건데 22년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사람들, 진단받고 치료받았던 사람들까지만 급여 인정해줄게. 그리고 22년도 이후부터 치료받는 유방암 환자들은 우리가 새로 정한 급여 기준에 부합해야만 줄 거야. 근데 그 기준이 있잖아요. 유방암 환자 100명 중에 3명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나라에서 세금 아껴서 정치인들 딴 거 자기 하고 싶은 걸 써야죠. 안 그래요? 네. 원래 세금이라는 게 도둑놈들 눈 먼 드는 장치인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급여 문제는 뭐냐면요. 그 유방암 걸렸어요. 근데 유방암은 3가지가 있어요. 허투,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는 치료가 쉽고 1가지는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 1가지가 급여 항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치료가 어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유방암 좋고. 그러면 요거를 평가받는 분은 21개월. 안 걸리셨어요. 우리 부모님 내 아내 뭐 걸렸어요. 21개월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급여 쓰는 겁니다. 나라 제도가 지체 현상이 일어나요. 돈 때문에 치료를 못 고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자, 최근 3년 내 의료진에게 비급여 항암제를 권유받은 경험이 절반 있습니다. 그 중에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25%예요. 비급여를 선택한 뒤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고 대답한 게 70%입니다.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답한 비율이 40%입니다. 저 그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친구, 그 동생 어머님 있잖아요. 보험 있잖아. 그쵸? 왜 돌아가셨을까? 싼 치료받고 보험금 또 타서 가게에 쓰시려고 선택하셨어요.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 항암제 사람이 치료받을 때 하나만 쓰시는 걸로 대부분 아시죠? 내가 히트루다 맞고 여보이주 맞으면 여보이주 맞고 이런 걸로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암에 따라서 보통은요 2개를 섞었어요. 블렌드. 자, 이 사람은 여보이주 몇 미리, 뭐 키트루다 몇 미리, 요런 거 딱 섞어가지고 간호사가 제조를 해서 놓아요. 자, 그럼 항암제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2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더블이죠, 더블.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 치료는 이제 수술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방사선이 무서운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 약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네, 비급여 항암제 한 달에 얼마나 나갈까? 사용 환자 10명 중 8명이 매달 300만 원 이상 쓰고요. 27%는 월 1000만 원 이상 씁니다. 10명 중에 3명이 월 1000 이상 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3주에 700 나온다고요. 3주 주기로 만든 게. 근데 그것만 만든 게 아니죠? 섞어서 만든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블렌드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10명 중에 3분은 1000만 원 이상 한 달에 써요. 그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쓴대요. 1년 모이면 얼마입니까? 1억 2천이에요. 5년 치료 계획이래요. 그럼 몇 억 필요한 거예요? 6억 필요한 겁니다.
맥스로 쳤을 때 5년은 그리고 완치 판정나는 게 몇 년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치료 끝나고 5년이에요. 치료 끝나고 추적 관찰 5년을 하고 나서 의사가 정확하게 써줍니다. 완치됐다고. 근데 우리 급하게 보험 가입시키려고 진단일, 수술일 기준으로 막 찾아가가지고 5년 지나면 완치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완치는요. 마지막 암 치료를 하고 추적 관찰을 시작하고 나서 5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게 암의 완치 판정이에요. 여러분 보상 심사 청구하실 때 되게 의아하셨을 거예요. 고객님한테 완치 판정 서류 좀 받아주세요 했는데 못 받아와. 그냥 이상 없대. 괜찮대. 그 이유입니다. 치료 끝나고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의사가 안 써주는 거예요. (20년만) 좀 일찍 나오지 안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직 어머니랑 같이 계실 텐데 아쉽네요. 리브리반트 급여와 시급합니다. 가격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럼 댓글 달고 싶어요.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어요. 타다타마블 효치료 효과가 뛰어난 약입니다. 이러한 약을 사용하려면 비급여료 약값이 1년에 5억이 넘습니다. 돈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금 많이 내시거나 보험 가입하세요. 폐암 치료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항암제의 비급여죠. 예로 3기 환자가 수술하고 변이에 따라 표적 치료가 가능한데 이때는 급여가 안 되죠. 한 달 약값만 수백인데 돈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은 약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원수입니다. 제발 의료보험 적용 바랍니다. 비소세포암 4기 환자입니다. 환자가 등장했어요. N퍼투로 치료 중인데 보험공단에 급여가 안 돼서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와서 가정이 풍비박산입니다. 하루빨리 공단에서 급여로 해주십시오. 참 그렇습니다. 네. 댓글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객님한테 가서 할 말이 없다? 진짜 없으실 수 있어요. 원래 이런 것 같습니다. 고객님은 실제로 이제 고객님 앞에 나가서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해서 AP 제한 그 전 단계까지 하시려면은 아는 만큼 많이 나와요. 지식을 아는 만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적 드라이브를 거시려면 지식을 아는 만큼 양이 아니라 사람들의 간접적 경험을 많이 아셔야 돼요. 누군 이렇더라, 누군 저렇더라. 우리가 주로 상대하시는 분들은 40, 50대 여성분들이거나 50, 60대 남성분들이거든요. 그쵸? 50, 60대 여성분들이거나 그런 분들한테 지식 강의하러 가시면요 드라이브가 안 걸립니다. 누군 이렇대, 누군 저렇대. 수다 떨듯이 하셔야 돼요. 수다 떨듯이. 개별 영어 보통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동영상 유튜브 밑에 댓글 보셔도 되시긴 하는데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글이나 사례를 보시려면 어디를 가시면 되냐? 네이버 카페에다가 암 띄고 환우회 이거 치시면요 각종 암의 환우회가 싹 나옵니다. 갑상선암, 유방암, 통합, 암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나와요. 거기 가셔서 한번 보세요. 내심 궁금하시면 심혈관 질환 환우회 이거 다 쳐보세요.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서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궁금한 거 해결해주시면서 쪽지 주고받고 그러면서 고객분도 발굴되고 그러거든요. 제가 어릴 때 많이 했었던 방법입니다. 네. 실제로 여기서 고객 체결 많이 했어요. 네. 주로 저는 어떤 분들을 많이 걸렀냐?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세븐 컨설팅이라는 말대라서 그래도 암 진단비가 3천 이상 필요하신데 지금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실 거고 아마 삼성은 요 정도 나오실 건데 그래서 그래서 친절하게 답변해 고맙다. 개인 쪽지가 날라와요.
보통 이제 뭐 파누분의 자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남편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궁금한 거 해결해 드리면서 보장 분석 돌려드리고 만나서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보시다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사례들도 많고 슬픈 사례들도 많고 근데 진짜 눈물 없이 못 볼 만한 글들이 좀 많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영업적 식을 한번 다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번 달 좋아진 거가 이게 있어요. 온통 보장이 이제 버전 2가 나왔어요. 지난달 나왔던 신상품이. 그게 뭘 할 수 있냐면 65세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65세까지 뭘 가능하냐? 업그레이드된 비통치를 가입할 수가 있어요. 얼마까지 업그레이드 돼요? 1억 5천까지 보장됩니다. 비통치 1억이 아니라 비통치 1억 5천까지예요. 자, 위에 거는 그대로 있어요. 뭐가 제대로 추가된 거냐? 위에 거는 조금씩밖에 안 늘어났지만 위에 것도 많이 늘어났지만 뭐가 주로 늘어났냐면 표적 항암 치료랑 면역 항암 치료가 추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1억 5천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암 걸리셨어요. 수술 받았어. 수술 받고, 그쵸? 수술 받고, 뭐 다빈치 받았다 칩시다.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면역 항암을 섞어서 썼어요. 그럼 그것만 해도 1년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억 5천. 1억 5천씩 100세까지 내가 치료받을 때 매번 받는다 생각해봐요. 어떤 암도 걸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인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근데 정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죽을 때까지 했거든요. 자, 65세 이하 분들은 새로 나온 온통보장 신무기 플랜. 자, 온통보장 3종의 일반고 지형의 상위 1급 100세가 지금 온통보장 6억 집어넣으시면 치료비 2천 되시고요. 그리고 암 비급여 통합치료비 2가 있어요. 암 비급여, 암 비통치 2가 있습니다. 그거 3천 집어넣으시면 딱 돼요. 그러면은 50세 기준으로 남성분이 36,000원 나오세요. 그리고 여성분이 22,000원 나와요. 금액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유병자 여기서 비싸봐야 뭐 한 20%, 10% 비싸겠죠. 그쵸? 이 플랜은 몇 세까지만 가능하다? 65세 이하, 65세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근데 그게 안 되신다? 그러면 여태까지 스테디셀러인 비통치를 꼭 가입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달까지 풀린 플랜이 하나 있어요. 자녀보험에 지금 질병 입원 일당이 7만원이 들어가져요. 이거 되게 지금 GA에서 잘 팔리고 있거든요. 첫날부터. 그래서 제가 어제 일명자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자녀 있으신 고객님들한테 자녀 병원 가서 하루만 입원해도 매일 7만원 나오는 건데 어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툭툭툭 낚싯대를 여러 개 던져보세요. 걔 중에 10명 중에 한 두세 분 이상은 분명 반응. 이거 괜찮아. 애기들 병원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좋은 수술비도 자, 시상은 어제 이거 20만원 이상 그 전략상품 특정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간 시상 이렇게 있고 월간이랑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게 아직까지 지금 핫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트리플 악셀. 네. 지금 삼성지점이 우리 센터를 압도적으로 비행기 타고 계십니다. 우리 센터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타고 계시고요. 자, 여행지가 좀 늘었어요. 방콕, 보홀, 하와이, 다낭, 푸꾸옥, 그리고 포르투갈 이렇게 여행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더 늘었고요. 여기서 두세 개를 더 추가하려고 지금 여행사랑 코스 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솔도 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인솔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규모가 큰 행사가 될 것 같다.
대우가 되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꼭 달성해보시길 바래요. 8월 초조기, 9월 초조기, 10월 초조기 달성하시면 되시고요. 포르투갈 기준으로 50만원 3번 달성하시면 150만원 실적하시고 현금 대체 받으면 400만원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400만원. 자, 근데 이거 현금으로 받으시는 것보다 여행 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사실. 본부에서 인솔을 주관한다면요. 자, 시상은 시상대로 이제 지급이 되겠지만 이제 본부에서는 이제 또 가시면 RC님들 이제 큰 행사다 보니까 회사에서 큰 예산을 또 짜요. 규모가 엄청 커져요. 재밌게 놀 수가 있어요, 진짜. 한번 보세요. 저희 회사 본부에서 주관하는 인솔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P는 이걸 하지 않고. 아,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 삼성시점에 급수가 생기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요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S급이신 RC님들께서 직전 2개월 대비 실적을 개선하시면 시상금을 드린다고 해요. 내가 직전에 2개월 동안 했던 것보다 10만원을 더하면 5만원을 추가로 드리고요. 20만원을 더하면 15만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직전 2개월 동안 했던 평균치에 대해서 더하시면 된다. 이것도 제가 센터 톡방에다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본인 실적 확인하시고 이번 달 얼마면 더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면 돼요. M3시잖아요. M3시면은 M3께서 시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센터장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리고 거에 욕심을 부리세요. 8월 11일부터 저희 이제 리커넥트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저희 지점은 이제 8분이 선발이 되셨습니다. 나하나 IC님, 윤승호 IC님, 그리고 송지현 팀장님, 병래 IC님, 그리고 다리 부러졌대요. 네? 병원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리 부러져서. 아, 그래요? 네. 따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홍재용 IC님, 장인환 IC님, 네. 영민 IC님 오셨어요? 네. 오셨고 이경 IC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과정은요. 네. 아, 근데 요 과정은 현웅이는 형이냐? 어느 정도 실적이 쌓이신 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신청자가 꽤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모르겠다. 뭐 잘렸어. 현웅이는 왜 잘렸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뭐 어느 아마 정도 삼성 등록 교육이나 뭐 교육의 그거 미달 뭐 그거 아닐까? 내가 출석도 안 한대. 아직 실적이 안 센터장님. 되시거나 아니면 실적 미만이시거나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사분을 따라오세요. 강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내가 보면 지금 어려워. 호흡지하시 못 들어가거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 여기 주제를 자세히 보실게요. 정렬가 들어간 게 신기하네. 연만기 2세대, 간편 2세대, 생명 CI, 소모형 상품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리커넥트 과정은 7주 동안 운영이 될 거고요. 저희는 4센터, 장태수 센터장이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4센터 아시는분이랑 같이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삼성 8명, 비전 7명, 플러스 6분 이렇게 참석을 하실 거고요. 아마 요 생명 요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전문이라서 여기는 강의를 제가 할 것 같고 앞부분은 조금 장태수 센터장이 저랑 좀 유기적으로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략 날짜는 이렇게 확정을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요 날은 요 9시 반부터는 꼭 시간을 비워주시고 14층 교육장 혹은 20층 교육장 제가 공지 드리는 대로 와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정보 미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